안녕하세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하반기에는 반전을 기대했으나 눈에 띄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분기를 맞이한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현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수개월째 동결입니다. 올해 1월에 3.25에서 3.5로 0.25% 인상한 후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4.5에서 5.5까지 1%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도 5.5%라는 기준금리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입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월 이후로 계속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현행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는 2%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기준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지 아니면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지금의 2%에 해당하는 금리 차이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한 번이라도 더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데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좋지 않지만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한국은행은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대출 잔액도 더 증가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됩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국채 상승으로 인해서 코픽스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면 은행권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경기는 어떨까요? 경기도 아쉽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중무역이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대중무역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여파도 생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피로감이 많은 편인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적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상고하절을 매우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국내외적인 정세가 썩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매시장이나 매매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3년간 지식산업센터가 폭발적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당연히 임대시장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권이나 서울 인근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그래도 입주율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입주율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주율이 받쳐주지 못하면 임대료도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이나 A급 오피스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고 어느 정도 분산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권의 임대료 상승이 수도권을 넘어서 지방까지 퍼져나갔으면 좋겠으나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더딘 상황입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완연한 경기 회복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코로나 시기에 부를 축적했던 IT나 컨텐츠, 바이오 같은 산업이 사무실을 많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꾸준히 입주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주율에 관련돼서는 다음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처럼 불장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의 빨간불과 국제전세의 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딱히 경제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4차 산업도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경제가 좋아질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반기가 바닥이었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상반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고 있고 금리 인하 폭도 0.5%부터 1%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면서 희망도 존재하고 근심도 존재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가급적 희망은 현실이 되고 근심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기 경제 상황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식산업센터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